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후보들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먼저 이 사람이 살아남을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때도 그냥 저는 웃었고 지금도 그냥 웃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공천을 걱정하기보다는 전 지금도 당이 걱정됩니다. 주관적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역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강북구 의뢰 최종 1위 확정된 후보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비명횡사라는 나무에 마지막 잎새격인 박용진 의원이 살아남느냐 아니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이담 아나운서 어젯밤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비명 행사라는 말에 대해서 대반전 스토리를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의 제목들은 박용진 결국 비명 행사라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요.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이 박 의원을 꺾고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결국 현역 하위 10%에게 부과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박 의원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하겠다.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손해에 막 발끈해버리고 그래서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정치를 똑똑한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보 할랍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선거 결과가 뭐 뜻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묵묵한 정치, 바보 같은 손해보는 정치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젯밤에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짐작이 가고 저는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아무 생각이 안 나시고 뭐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다가 분노, 좌절 뭐 이런 과정을 막 속성으로 좀 거치실 것 같아요. 민주당의 한때 개혁 성향의 이 인물, 이 4인방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름을 한 글자씩 따와서 조금박해. 그 4인방 중에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이렇게 있었죠. 두 사람이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안 받더랍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뭐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할지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경우, 예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태섭 의원의 경우는 본인도 그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전화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도 뭐 전화를 해서 일단 뭐 위로의 뜻을 전하려고 했겠습니다만 전화 받을 기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하위 10%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본인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제가 하위 10%래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을 하고 페널티 30%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경선을 끝까지 나가겠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마저도 껴안고 나는 당에 남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의 그 위로 전화조차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앞서 이 전당대회 때 이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공천인가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룰을 이야기할 것인데 네. 뭐 어찌됐든 경선을 하겠다라고 했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승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박용진 의원도 그걸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하위 10%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지도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쓴소리에 간대한 정당이 돼야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하위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논란,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 모든 것이 정당하고 모든 게 선한 게 아니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요. 살얼음을 걷는 후보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먼저 이 사람의 과거 화제가 됐던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최정아 기자님, 저분이 누군지 일단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안기령 후보입니다. 민주당 안기령 후보인데요. 최근에 이 도봉갑에 전략 공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역 연고가 사실은 없는 후보예요. 이 삼선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한 이 도봉갑에 깜짝 전략 공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모았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제목을 살얼음을 걷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래요? 이 최근에 지역구 선거 유세 중에 행정동 명칭을 묻는 이 유권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최근 이 서울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을 방문한 안기령 후보, 이 선거 운동을 하던 중에요. 한 상인이 여기가 무슨 동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상인이 아니 알고 좀 다녀라, 욕 먹는다. 그러면 길 건너 시장은 몇 동이냐라고 했더니 또 머뭇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상인이 급하게 말렸어요. 네. 아유 우리 후보님 이제 왔잖아, 왜 그래? 이러면서 상황을 무마했는데 네. 이 해당 상인이 음식을 또 권했어요. 그랬더니 안 후보가 저는 음식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이 상황이 지나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글쎄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일단 안귀령 후보가 이 강북이죠, 강북에 도봉갑에 아무런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전략 공천됐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지역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유세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런 갑작스런 질문에 답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많이 뼈아프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다른 경쟁 후보자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토론회 때 뭐 버스 요금 얼마 이런 거 물어보듯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지역 상인이 여기 무슨 동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라면 이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알고 어떤 정책을 하고 정말 노력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단순한 동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상황은 여기에 오랜 연고나 활동 없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깜딱 발탁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뭐 인터넷이라도 찾아보면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여기에는 주로 어떤 상인들이 있는지 정도는 그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그 정도의 성의는 우리 지역 상인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제 상대당 후보가 좀 듣긴 들었나 봐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서울 도봉갑에서 맞붙게 된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이날 SNS에 쓴소리를 했는데 아무리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 아울러서 오랜 연고를 가진 자신이 이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후보님이 모르고 가신 그곳은 도봉갑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저희 어머니가 가족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시던 신창시장이다.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창이동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아울러서 또 후보님이 헷갈린 건너편 시장은 창삼동의 창동 골목시장이고 저와 제 아내가 주말에 장을 보러 다니는 단골 코스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비단 지금 안규령 후보의 예만 적용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이번 총선에 보면 갑작스레 여야 할 것 없이요. 거대 양당 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전략공천,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전략공천된 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을 옮겨서 갑자기 뭐 해당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출마한 경우고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출마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단기간이지만요. 그래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그 지역을 좀 뿌리부터 공부하는 마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